클리오 쿠션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피부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끔찍하게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아직도 손 떨려. 저 너무 신기한 거 찾았어요. 딱. 눈썹칼이 달려있는 아이브로우라니 신박한데? 좀 삐뚤빼뚤하게 그려줬고 확실히 조금 불편하다. 발림성이 안 좋은 것 같지? 에? 이거 뭐야? 보내주셨지만 잘 안 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카롱입니다. 제가 평소에 메이크업 영상에서 사용하는 화장품들은 촬영 시작 전에 이제 며칠 전부터 해서 굉장히 꼼꼼히 테스트를 해보고 이거 괜찮은데? 우리 머랭이들한테 소개해줄 만한데? 좋은데? 이렇게 느낀 제품들만 골라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저도 처음 보는 초면인 요즘 핫한 신상 제품들을 테스트 없이 지금 우리 머랭이들랑 같이 테스트를 하면서 솔직하게 써보면서 품평을 하고 메이크업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초면템 솔직 리뷰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어마무시한 택배깡 영상에서 나왔던 시딩템들 위주로 제가 모아왔는데요. 감사하게도 단순 선물로 보내주신 제품들이지만 제가 정말 가감없이 솔직하게 하나하나 리뷰를 해볼게요. 리뷰 메이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또 이렇게 뿌리가 자라가지고 얼태기가 와서 예전에 카리나님을 손민수했던 고양이 털 범벅이 된 이 헤어밴드를 싹 해가지고 오늘 그냥 머리를 그냥 다 넘겨버릴게요. 이런 느낌. 이봐, 연예인 손민수 하면 안 된다니까.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거 당근 귀찮아도 안 먹어! 이렇게 빡빡 넘겨버리고 선크림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AHC에서 저한테 이 선크림 시딩을 참 자주 보내주시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래도록 지속되는 자외선 차단 기능과 수분 보습 효과의 촉촉 선크림이라 그래서 제가 집어왔는데요. 지금 얼굴이 건조한 상태인데 얼만큼 촉촉해질지, 그리고 선크림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볼 때는 저는 얼굴에 평소보다 듬뿍 올린 다음 위에 베이스를 올려봐요. 그래야지 이 선크림이 지금 밀리냐 흡수가 잘 되냐 요걸 알 수 있거든요. 딱히 뭐 이렇게 냄새 없고 수분크림을 바르는 듯한 아주 촉촉하고 청량한 느낌이 납니다. 마구마구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백탁 현상 없이 굉장히 촉촉하게 피부에 착 잘 붙는데요. 이게 또 자외선 차단 지수도 50, 가장 강력한 거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요거 쓰고 뭐가 올라왔거나 이렇다면은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 그럴 일이 없길 바라며 그 다음 쿠션! 쿠션은 클리오에서 보내주신 클리오 신상 킬커버 블러 메쉬 쿠션을 써볼 건데요. 지난 택배깡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죠? 전 컬러 보내주셨어요. 모르겠는데 근데 여태까지 제가 올린 모든 영상 중에서 클리오 쿠션을 사용한 메이크업 영상이 거의 없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아마 제 기억에는 아예 없거나 한두 번 정도일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저는 클리오 쿠션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잠시 저의 TMI 썰 들어주시겠어요? 바야흐로 제가 20대 초반이었을 때 당시에도 클리오가 정말 유명한 브랜드였고 클리오 안에서도 쿠션이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클리오 쿠션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뷰티 유튜버를 시작하기 전에 클리오 쿠션을 이제 내돈내산으로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톡톡톡톡톡 발랐거든요. 그것도 킬커버 모시기 쿠션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바르고 나서 이제 다음날 딱 피부를 보니까 피부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끔찍하게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아직도 손 떨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 쿠션 때문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원래 뭐 뒤집어질 때가 왔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클리오 쿠션을 탓하고 싶었나 봐요. 왜냐면 너무 기대하고 있었던 메이크업 제품이었고 이게 그렇게 피부가 예뻐 보이는 쿠션이라면서 클리오 쿠션에 대한 욕망? 이런 게 많았던지라 그냥 모든 탓을 클리오 쿠션 때문이야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꽤나 오랜 시간 클리오 베이스류는 쳐다도 안 보다가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나 아니면 언니들 중에서 피부 막 엄청 좋고 막 반딱반딱한데 수정 화장도 안 하는데 다크닝도 없어. 저 사람 쿠션 못 쓰는 거지? 혹시 쿠션 못 써? 이렇게 물어보면은 죄다 클리오 쿠션을 쓴다는 거예요. 나 클리오 쿠션 트라우마 있는데 한번 다시 도전해볼까? 다시 또 새로 사가지고 당시에도 킬커버 모시기 또 신상 나와가지고 또 사가지고 써봤는데 괜찮았거든요. 아직까지도 그 20대 초반의 트라우마가 가끔씩 기억나가지고 그냥 제품 문제 없고 너무 좋은 거 아는데 손이 좀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어쨌건 저는 클리오 쿠션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싶습니다. 클리오 선생님들 우리 친해져 봐요. 이 쿠션은 메쉬 쿠션으로 굉장히 산뜻한 피부편, 모공 블러링, 그리고 5가지의 다양한 컬러 쉐이드가 있어서 내 피부톤 밝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제가 클리오 쿠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했지만 여태까지 꽤나 종종다리 모아놓긴 했거든요. 항상 란제리, 리넨 이런 컬러를 구매했던 것 같은데 19N 포슬린, 19C 라이트 저한테 생소한 컬러들이 있어요. 뉴트럴 컬러냐 아니면 이제 쿨 컬러냐 이런 차이인 것 같은데 똑같은 19호 포슬린과 라이트 한번 올려서 비교해 볼게요. 메쉬로 되어 있는 쿠션이네요. 일반 쿠션 스펀지보다 이렇게 메쉬로 되어 있는 게 피부에 더 얇게 좀 깔끔하게 밀착되는 느낌이라 저는 이런 메쉬 제형을 조금 더 선호하고 있고요. 안에 쫀쫀한 크림 파운데이션이 들어간 느낌? 이거는 19C 라이트고요. 이쪽에 한번 싹 올려볼게요. 어허, 화사한걸? 19N 포슬린 비교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또 N이 붙으니까 이렇게 노란기가 돌죠? 약간 상아빛이고 위에는 살짝 핑크빛인 것 같아요. 제 취향은 19C 포슬린인데 오늘 좀 전체적으로 누리끼리 한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이 붉은기랑 이 노란기 커버해줄 수 있도록 19N 포슬린 발라보겠습니다. 얇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탑탑탑탑 이렇게 씌워주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요. 아무래도 매트 제형 쿠션은 얇은 느낌이 들 수가 없죠.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좋은 향기가 나요. 피부 결 표현이 완전 깔끔하고 아무것도 안 바른 것처럼 아니야 이거 약간 오바고 선크림에 이제 파우더 처리 탁탁 해놓은 것처럼 진짜 피부 결 표현이 엄청 깔끔해요. 엄청 보송보송하면서 건조함 없이 소량으로도 붉은기랑 이런 모공 같은 게 좀 예쁘게 커버가 된 것 같고요. 조금 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이제 바른 쪽, 여기가 안 바른 쪽. 저 되게 소량만 발랐는데 붉은기도 꽤나 자연스럽게 커버가 되고 무엇보다 피부가 진짜 아무것도 안 바른 것처럼 원래 내 피부가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이 결 자체가. 그리고 블러 쿠션이라는 이름답게 진짜 블러리하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서 건성분들은 따로 파우더 처리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 반대도 마저 커버해줄게요. 일단 붉은기 커버가 확실하게 잘 되네요. 저처럼 얼굴에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붉은기 많은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블러 쿠션이다 보니 건성분들은 조금 건조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사용하시기 전에 그냥 선크림이나 기초 케어 좀 탄탄하게 해두면 좋을 것 같은 느낌? 저는 아까 이 AHC 촉촉 선크림을 잔뜩 발라서 그런지 엄청 바삭하게 건조하다는 느낌은 없어요. 다음으로는 아워글래스에서 보내주신 컨실러도 명품 고렴이 컨실러라 너무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또 지금 피부 컨디션이 괜찮아가지고 커버를 할 게 없네. 어떡하지? 너무 써보고 싶었는데 약간의 붉은기 가려보려고 하지만 이 정도로는 커버력을 보기 어림없다. 그냥 눈썹에 바를까요? 눈썹 마음에 안 드는데? 눈썹에 이 거뭇거뭇한 느낌을 얼마나 커버해줄지. 이거 좋다. 픽싱이 엄청 빠르게 되고 얇게 픽싱되면서 빠르게 커버해주는 느낌? 이런 느낌? 모나리자급으로 눈썹을 없애준 건 아니지만 꽤나 괜찮게 눌러주는데요? 그리고 사용감이 괜찮아요. 되게 부드럽게 픽싱이 빠르게 되면서 텁텁한 느낌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얘는 두고두고 지켜보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반대도. 제가 눈썹에 컨실러를 이렇게 바르는 이유는 평소에 바르진 않지만 지금 뭘 커버하려고 하냐면 그것도 20대 초반에 눈썹 반영구를 옛날에 했었어요. 지금 다 거의 지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잔흔이라고 하죠? 것들이 남아가지고 눌러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따 브로우 카라를 쓸 거기 때문에 미리 한번 눈썹 눌러주기. 이제 파우더! 제가 원래 파우더 하나 꽂히면 그것만 주구장창 쓰는 편인데 새로운 걸 한번 찾아봐야겠다 싶어서 여러 개 내돈내산으로 파우더를 모으고 있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삐아에서 파우더 팩트를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최근 택배깡 영상에서 이제 출연하진 못했지만 컬러가 있다고 하는데요. 얘가 이제 라벤더, 퍼플이고 쿨 블루. 근데 실제로 볼 때도 되게 미세해요. 파란색은 딱 봐도 하늘색인데 퍼플은 내 눈이 좀 이상한가? 싶을 정도로 하얀색에 가까운 아주 연한 연보라빛입니다. 이런 컬러 파우더가 또 한때 엄청 유행을 했었죠. 아멜리 거. 기억나시는 분? 저 그거 엄청 샀다가 맨날 깨져가지고 짜증나서 안 쓰고 있었거든요. 여기 묻히면은 보라색이다. 보이시죠?
이렇게 퍼프에 묻히면 연한 보랏기가 보이고요. 사실 지금 피부가 굉장히 매트해서 따로 파우더 처리를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지속력을 위해 발라보겠습니다. 노란색의 보색이 보라색, 파란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이제 노란기를 잡고 싶을 때 화사하게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투명하게 발려요. 그리고 좋은 점이 제가 예전에 사용했다던 그 아멜리 팩트 있죠? 걔는 잘 안 나왔거든요? 문질러도 잘 안 나왔는데 이 삐아 거는 그냥 살짝만 문질러도 굉장히 잘 묻어납니다. 가볍게 한번 잡아줄게요. 당분간 사용해볼 것 같아요. 괜찮아요. 쉐딩은 3CE에서 이렇게 멋있게 보내주신 멀티 음영 컨투어 마그네틱 팔레트 라이트 레이어링 요거 써보겠습니다. 컬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애쉬 브라운과 소프트 브라운이 있는데 애쉬 브라운은 쿨, 소프트 브라운은 웜이라고 적혀있네요. 쿨 애쉬 브라운 써보겠습니다. 저 너무 신기한 거 찾았어요. 이렇게 마그네틱으로 열리고 탁 닫혀요. 오 신기하다. 이거 좀 신박한데요. 역시 트렌디한 3C. 사실 쉐딩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퍼스널 컬러, 웜톤, 쿨톤, 뭐 여름 쿨톤 이런 거 나온 이후로 모든 브랜드들에서 이제 쿨톤 쉐딩을 정말 잘 만들어요. 딱 봐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약간 애쉬 음영으로 들어갈 것 같죠? 이 하얀색은 그건가 보다. 도우인 언니들처럼 이렇게 칙칙한 부위 밝혀주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오늘 브러쉬는요, 머랭이들 안시 브러쉬에서 저번에 선물해주신 이 브러쉬를 쓰겠습니다. 딱 봐도 쉐딩 또는 파우더 브러쉬처럼 생긴 이 야들야들한 브러쉬 사용해보겠습니다. 꼭 그 꼬리 같아요. 그림자처럼 이렇게 붉은기 하나 없이 음영이 들어가고 있어요. 코 쉐딩도 가보겠습니다. 이 쉐딩 컬러가 내 피부톤에 잘 맞는지는 전 턱보다는 코를 많이 보거든요. 코가 얼굴의 중심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들 턱보다는 코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많이 바르잖아요. 내 피부톤에 컬러 안 맞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붉게 둥둥 뜨거나 너무 어둡거나 수검댕이 묻힌 것 같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얘는 피부톤 밝은 쿨톤 분들이 쓰기 좋을 만한 그런 내추럴한 컬러. 지금 쓰고 있던 브러쉬들이 다 썩어가지고 빨리 세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선물을 또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또 세척을 못하고 새 것만 자꾸 까고 이래서 지금 브러쉬 부자가 됐어요. 다른 브랜드 이런 쿨톤 쉐딩들 다 너무 좋지만 이제 3CE의 특별한 점은 케이스. 이 부분이 저는 정말 메리트 있다고 생각해요. 굿! 추천! 눈썹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난 올영세일 때 내돈내산으로 구매한 뮤드의 스키니 브로우 카라 버니 컬러. 택배깡에서도 나왔던 친구죠. 제가 지금 머리 컬러가 이제 물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최근에 핑크색으로 염색을 자주 하고 있어요. 버니 컬러가 딱 이렇게 핑크 브라운 컬러길래 잘 맞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었는데 저번에 택배깡에서 제가 슬쩍 발랐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다른 제품들이 이미 겹겹이 쌓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 친구를 발랐던 거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그런 느낌을 알 수 없었어서 지금 발라볼게요. 핑크 브라운 스크류 브러쉬로 쓱쓱쓱. 제 기준 브로우 카라는 뮤드가 지금은 짱인 것 같아요. 왜냐면 컬러를 진짜 다양하게 많이 잘 뽑고 발색도 좋아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 컨실러로 이 눈썹 컬러 정리했잖아요. 눌렀잖아요. 안 눌렀으면 조금 지금 저한테는 어두웠을 것 같은 느낌? 눈썹 탈색을 해놓고 얘를 살짝 발라주면 더 자연스럽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만간 제가 또 뿌탈과 눈썹 탈색도 할 예정이라서 요긴하게 잘 쓸 것 같습니다. 빈 부분은 아이브로우 사용해서 채워줄 건데요. 엔트로피 터프 브로우 스칼프죠. 위트 베이지. 이 친구가 제가 설명을 보니까 눈썹 칼이 달려있대요. 스크류 브러쉬가 한쪽에 있고 그다음 이제 브로우 이렇게 있는데 잘못 봤나? 난 찾을 수 있어. 와! 눈썹 칼이 달려있는 아이브로우라니 신박한데? 이 위트 베이지 컬러로 빈 부분 살짝쿵 채워줄게요. 그려지는 것도 굉장히 얇게 한 올 한 올 선명한 듯 자연스럽게 돼서 만족! 이제 눈 화장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이 메이크업에 사용할 팔레트는 바로바로 요겁니다. 3CE의 섀도우 팔레트 이렇게 전 컬러 보내주셨는데 안 써볼 수가 없죠. 정말 궁금하거든요. 민트 펄도 예쁘고 다 예쁜데 제 눈에 가장 무난하고 데일리해 보이는 건 로지 힙. 약간 쿨톤들은 로지 힙을 데일리로 잘 사용할 것 같고 웜톤들은 너티 브라운을 잘 사용하실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또 사실 톤이 또 애매해가지고 로지 힙 써보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마그네틱 케이스고요. 저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 라인들을 모으면 얘네끼리 착착 붙나? 핑크 소다 붙여볼게요. 설마. 그러면 아까 썼던 쉐딩
근데 자력이 엄청 좋진 않는데 예쁘게 정리되는 그런 느낌으로 살짝쿵 붓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슬림한 용기의 79 섀도우 팔레트고요. 구성은 이제 베이스 섀도우, 포인트 섀도우, 음영 섀도우, 그리고 펄, 음영 펄인 것 같아요. 음영 펄이랑 쉬머한 펄. 구성이 굉장히 괜찮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시 브러쉬의 328번. 또 세핑 브러쉬와 세핑 화장품이라니. 눈두덩이 전체 한번 잡아주고 애교살도 핑크 음영 콕콕콕 찍어줄게요. 이 컬러로 이제 눈두덩이 전체 어머 발색 너무 잘 된다. 애교살 울먹울먹 포인트. 딱 제가 좋아하는 부담스럽지 않은 핑크 브라운 울먹 색감이에요. 같은 브러쉬에 여기 밑에 있는 살짝 자글자글한 미세한 펄이 있는 조금 더 어두운 이 핑크 컬러 묻혀서 눈 앞머리 살짝 그리고 눈꼬리 뒷부분 살짝 더해서 붉은기 넣어줄게요. 그 다음 여기 음영 컬러 이제 눈꼬리 뒷부분에 음영을 더 넣어서 늘려줄게요. 아니 이 브러쉬 좋은 것 같아. 뭔가 발색도 되게 잘 되고 깔끔하게 발리고 샵에 온 느낌이에요. 눈 앞머리도 살짝 음영감 추가. 다음으로는 이 어두운 컬러의 쉬머한 펄 이런 컬러가 또 막상 펴바르면 그렇게 어둡지 않거든요. 눈두덩이 가운데랑 쌍꺼풀 라인 쪽에 쓱 발라볼게요. 이봐 그렇게 까맣지 않다니까요. 음영 쉬머 펄 느낌? 근데 이런 컬러를 이제 쌍꺼풀 라인에 발라주게 되면 은은하게 쌍꺼풀에 무게감이 생기면서 도톰해 보이거든요. 저처럼 이제 얇은 쌍꺼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나의 쌍꺼풀 크기를 조금 더 커 보이게 하고 싶어요 하실 때 이런 컬러 이제 살짝 발라주면 되는데 너무 많이 바르면 안 돼요. 왜냐면 너무 많이 바르면 눈이 약간 쌍꺼풀이 소세지처럼 이렇게 통통 부어 보일 수 있어서 자칫 약간 쌍수 이슈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컬러는 소량만 바르기. 여기서 뷰러를 해줄 건데요. 뷰러도 제가 초면템을 쓰려고 찾아봤더니 제가 이제 쟁여놓은 뷰러는 평소에 쓰던 샤넬 뷰러나 아니면 좋아하는 디어달리아 뷰러밖에 없고 저한테 또 뷰러 시딩을 안 보내주세요. 거의 받아본 적이 없는데 찾아보니까 언제 왔는지 모르겠는데 보다나 있죠. 제가 좋아하는 고데기 브랜드 우리 머랭이들 다 아시죠? 이 보다나에서 글램파워 롱래스팅 히팅 뷰러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시딩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보다나한테는 인사를 못했네요. 감사합니다 보다나. 잘 써볼게요. 색깔이 예쁘다. 이거 무슨 색깔이지? 크리미 블루. 저 이 색깔 고데기 쓰거든요. 이거랑 아이보리 색깔 두 개 두고 쓰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히팅 뷰러 올리브영에서 궁금해가지고 사봤더니 건전지 넣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갖고 귀찮아가지고 한두 번 쓰다가 방전돼갖고 이제 못 쓰고 있는데 충전식 괜찮은 것 같아요. 뒤에 이렇게 이게 딸깍하면 나오거든요. 얘를 누르면 올라갑니다. 약간 겨울에 손난로 굉장히 따뜻한 그런 느낌? 엄청 뜨겁다는 아니고 뜨겁 그런 느낌인데 히팅 뷰러를 사실 진짜 제대로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짧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보면은 여기 조금 끄트머리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막 평소에 쓰던 그런 뷰러처럼 빠딱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쓱 올라가는 느낌? 이 정도? 속눈썹이 없어서 뭐 보여줄 수가 없다. 어떡하지? 이 정도? 보여요, 머랭이들? 머랭이들 보니까 이게 레벨 1, 레벨 2, 레벨 3가 있는 것 같아요. 3가 가장 아마 뜨거운 걸 것 같은데 3로 해두면 몇 도까지 오르냐? 75도. 절대 뜨겁지 않고 온열 안 된 느낌? 열심히 찝찝찝찝. 머랭이들 몇 번 더 하니까 좀 바짝 올라갔어요. 제가 속눈썹이 진짜 짧고 숱도 없어가지고 보다나 선생님들한테 죄송해지는데 제 기준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컬링 되게 예쁘게 되고 바짝 올라간다. 근데 대부분 저보다는 속눈썹이 다들 많으실 거거든요. 숱도 많고 길이도 더 길 거란 말이죠. 저보다 더 속눈썹이 풍성한 분들이 쓰면 진짜 만족하실 것 같은 느낌? 근데 저는 평소에 안 쓸 것 같아요. 솔직히 약간 귀찮고 제 눈하고 곡률이 좀 안 맞아가지고 이 부분이 아쉬워서 평소에 막 데일리로 쓰진 않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속눈썹 긴 분들하고 속눈썹 항상 붉고데기 하시는 분들 있죠. 라이터로. 그런 분들은 좋아하실 만한 템이 아닐까 싶은데요. 신기하고 궁금한 거 언더 속눈썹도 되느냐. 애교살 근데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 해봤는데 확실히 위에 속눈썹보다는 언더가 제 기준 드라마틱한 것 같은데 좀 불편해요. 솔직히 팔 너무 아프고 하면서 자꾸 이 버튼이 눌려가지고 자꾸 온도가 조절이 돼서 죄송합니다. 보다나 선생님, 저는 보다나 고데기를 정말 좋아해서 보내주셨지만 잘 안 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아이라인을 먼저 그려볼 건데요. 아이라인은 또 삐아에서 시딩으로 보내주신 라스트 오토젤 아이라이너 웜쿨 트임 개론과 음영 라인 개론 요거 미니 세트 두 가지 사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음영 라인 개론. 이게 미니 아이라이너가 세 가지 들어있는데 기존에 이제 삐아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이라인 재즈, 아몬드 베이지, 리넨 베이지 이런 컬러들이 기획 세트로 미니로 이렇게 세트 바리로 묶어두신 것 같아요. 음영을 좀 창조해주는 그런 세트 친구들 같은데 아몬드 베이지 제가 삐아 아이라인들 좋아해가지고 대부분 다 써봤는데 아몬드 베이지는 초면인걸요? 완전 음영 주기 좋은 부드러운 브라운 컬러 이걸로 여기 한번 싹 채워놓고 음영 라이너니까 애교살 쓱 한번 지나갈게요. 얘는 언더음영보다는 애교살용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재즈 컬러로 이제 평소와 똑같이 아이라인을 그려볼게요. 여기 그냥 점막 채워서 근데 긴 거 쓰다가 짧은 거 쓰니까 확실히 조금 불편하다. 불편함보다는 일단 좀 어색함이 큰데 그래도 뭔가 실용성은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무슨 메이크업을 하는지 컨셉이 정확히 없어서 아이라인은 그냥 살짝 올려봤고요. 그 다음 여기 안에 있는 리넨 베이지 얘가 또 애교살 볼륨을 살려주는 그런 컬러라고 하는데 애교살에 쓱쓱 제가 종종 애교살에 바르는 컨실러 펜슬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펄이 안 들어있고 그냥 애교살 라이너 음영감만으로 입체감을 조절하는 그런 키트인 것 같고요. 근데 기분 탓인지 새 거라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원래 이 삐아 아이라이너 자주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발림성이 안 좋은 것 같지? 기존에 똑같은 제품들 쓰는데 미니 사이즈라고 발림성이 더 뻑뻑해지나?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아이라인도 그래서 좀 삐뚤빼뚤하게 그려줬고 재즈 본품으로 아이라인 싹 잘 그리거든요? 오늘 섀도우가 새 브러쉬로 너무 촘촘하게 잘 발렸나? 이 웜쿨 트임 게로는 웜톤 트임 라이너, 쿨톤 트임 라이너 하나씩 들어있고 그 다음에 글리터 라이너 이렇게 세 가지 구성인데요. 사진을 보아하니 쿨 트임은 조금 많이 붉을 것 같아서 웜 트임을 사용해서 언더음영 다시 그려볼게요. 진짜 봐. 약간 붉은기가 감도는 오렌지 브라운 느낌인데 트임 컬러로 사용하기 좋다. 차라리 이게 낫죠. 약간 이렇게 얼룩덜룩 찍보다는 또 이런 컬러가 앞트임하기 좋아요. 진짜 앞트임을 해버릴까? 이런 생각 요즘 하거든요. 근데 또 어디서 봤는데 눈 사이가 먼 게 동안의 이미지를 좀 줄 수 있다. 이런 걸 봐가지고 약간 동안인 것 같은데 앞트임 하지 말고 그냥 이런 진저번 같은 컬러로 싹싹 모아야겠다.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 문샤워 글리터 라이너. 또 와방 큰 글리터면 제가 또 싫어하는데 오 괜찮은 것 같아요. 보일랑 말라 약간 눈물? 여기 애교살에다가 가볍게 쓱 솔직히 막 와방 예쁘다 애교살 필러 맞은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애교살을 통통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쉬머 펄과 글리터가 아주 살짝 섞여서 조금 애교살에 뽀용하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컬러인 것 같습니다. 음영 라인 게론과 웜쿨 트임 게론 두 개 다 써봤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나만 산다면 저는 웜쿨 트임 게론이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실망스러웠어 재즈가 굳이? 싶고 이거는 또 핑크 메이크업 할 때는 모브번 컬러 이 핑크 써가지고 리트임 하고 지금처럼 약간 웜톤 메이크업 한다 했을 때는 또 이 컬러 써가지고 또 골라서 할 수도 있고 애교살이나 이 눈두덩이 쓸 수 있는 글리터 펜슬도 있으니까 이 친구보다는 웜쿨 트임 게론이 활용도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망한 아이라인 수습을 위해 여기 어두운 음영 컬러로 이제 덮어가지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건데요. 딱 보자마자 이거 완전 마음에 들어! 하고 이제 제가 골라놨던 브러쉬가 있어요. 154번. 근데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영상에서 항상 쓰는 저의 최애 브러쉬.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취향이 한결같은 거죠. 몇 년 전에 진짜 기억도 안 날 만큼 옛날에 얘를 홍대에서 내돈내산으로 샀는데 이렇게 지금은 더러워졌다는 거. 근데 또 약간 애증에 애착에 그런 게 있어갖고 얘가 정말로 라인 따는 거랑 삼각존 채울 때 욕이 나거든요. 앞트임 할 때랑. 저는 머랭이들이 이 154번은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새거 뜯기 아까우니까 얘는 쓰던 걸로 할게요. 삼각존 늘리고 아이라인 자연스럽게 풀고 앞트임 포인트 마무리까지. 속눈썹 붙여줄 건데 이 친구도 초면인 코링코의 톡톡하라 노글로 속눈썹 켈터라는 친구입니다. 종종 머랭이들 댓글을 보면은 노글로 속눈썹 써달라 리뷰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노글로 속눈썹 뮤즈였나? 코링코 거를 써봤어요.
써봤었는데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노글루 속눈썹은 기존 인조 속눈썹보다 조금 무겁고 불편한 느낌이 있어서 이 필터는 예전에 사놨던 거라 지금 어떨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열어보면 9mm, 10mm, 11mm 구성으로 되어 있고 10mm가 제일 많거든요. 저는 10mm로 픽해서 이 노글루 속눈썹이라는 게 글루가 속눈썹 대에 애초에 이렇게 굳혀서 나온 제품이라 편하기는 진짜 편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끝이긴 하거든요. 붙여놓고 시간이 지나면 더 쫀쫀하게 밀착력이 좋아져요. 제가 평소에 노글루 속눈썹을 진짜 자주 안 쓰거든요. 가끔씩 그냥 궁금해서 써보긴 하는데 웃긴 점이 이 습관이라는 게 진짜 무서워요. 맨날 노글루 속눈썹 떼고 이러고 있어요. 습관처럼 풀 말라라 이러면서 이러다가 맞다 이거 노글루지 하고 붙이거든요. 이렇게 한쪽 다 붙여봤는데 뭔가 볼 때는 조금 너무 무거워 보이고 너무 두꺼우면 어떡하지 했는데 막상 붙이니까 귀여운 뽀용 공주 느낌? 제가 써본 노글루 속눈썹 중에서 가장 그나마 괜찮았던 거는 이 코링코랑 필리밀리커. 이 친구들이 비교적 그 대가 덜 보여요. 다른 제품들은 너무 하얗고 두껍게 그 대가 나 노글루예요 하고 투명하게 비치거든요. 근데 코링코 거랑 필리밀리 거는 그나마 비침이 덜해요. 근데 또 이 노글루 속눈썹들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유형이잖아요. 가격들이 다 너무 비싸서 나는 정말 똥손이라 도저히 인조 속눈썹 못 붙여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권장드리지만 가닥 속눈썹 정도는 붙일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그냥 기존의 가닥 속눈썹을 쓰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고 있고. 이렇게 하면 눈화장은 끝인데 제가 평소에 이제 사용하던 제품들도 아니고 테스트해본 제품들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밍숭맹숭하게 기본 예의만 차린 느낌으로 된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 색조 해볼까요? 저 너무 궁금했던 이 바닐라코 리벤치크 얘가 광고도 많이 뜨고 아니 뭔가 궁금하게 생겼잖아요. 시딩으로 전 컬러 보내주셨는데 4호 플로라 치크로 휘뚜루마뚜루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입술에 올려볼게요. 에? 이거 뭐야? 이거 조테리 딱일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니면 갑자기 일하다가 팀장님 저 지금 몸 너무 안 좋아가지고 반차 시차라도 쓸 수 없을까요? 이런 느낌. 아픔을 급조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컬러를 떠나서 각질부각 뭐예요? 근데 얘가 제가 볼 때는 치크로는 딱일 것 같아서 한번 발라볼게요. 일단 컬러감 자체는 제가 지금 고른 이 플로라 컬러가 엄청 여리여리한 딸기 우유빛이기 때문에 입술에 쓰는 건 정말 이렇게 아파 보일 수 있고 지금 이게 제가 얼굴에 사용해보니까 매트한 크림 치크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입술에서는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볼에 썼을 때는 되게 괜찮고 사실 이렇게 문질러서 바르는 제품들은 제가 많이 써봤는데 대부분 베이스까지는 있어요. 이렇게 덜어가지고 아니면 퍼프에 톡톡톡톡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직접 문대는 거 치고는 베이스까지 덜하긴 하지만 아예 없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편해요. 편하고 발색도 여리여리하게 잘 돼서 똥손분들이 치크 양 조절 어려울 때 이거 쓰면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반대쪽에는 12호 피치무스 이 친구도 궁금했던 컬러거든요. 베스트라고 적혀 있어서 발라볼게요. 치크로는 진짜 괜찮다. 오늘은 이 피치무스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반대도 덮어버려야겠다. 이렇게 바르고 경계는 쿠션 퍼프로 톡톡톡톡 색감이 진짜 자연스럽게 딱 피부랑 밀착돼서 올라와서 치크로는 100점 만점에 90점. 치크로는 너무 괜찮은데 지금 입술이 진짜 조금 당황스러워서 이 각질들 다 지우고 오래 발랐던 피치무스를 다시 한번 발라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 컬러감 자체는 엄청 여리여리한 베이스 립 같은 느낌인데 역시나 각질 부각이 계속 올라오네요. 이 친구는 이렇게 라인을 크게 잡는 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치크로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진한 컬러, 립으로 쓰기 좋은 컬러 하나 골라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발라볼게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저한테 전 컬러를 다 보내주신 게 아니라 일부 예쁜 베스트 컬러들만 골라서 보내주신 것 같아서 그 중에서 립으로 쓰기 괜찮아 보이는 14호 바운싱 입술 각질 빡빡 닦고 다시 발라볼게요. 뭔가 조금 더 짙은 컬러면 각질 부각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고 바로 각질 파티야 세상에. 바닐라코 저는 이거를 치크로만 열심히 사용하도록 할게요. 치크로는 또 너무 예뻐서 오늘 컬러 예쁘다. 볼에다가 조금 더 포인트를 얹어줄게요. 코도 쓱쓱. 치크로는 굿.
컬러는 너무나 예쁘지만 각질 부각 이슈로 립은 다른 제품 발라볼게요. 어떤 걸 쓸까 찾았는데 클리오에서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토이스토리 콜라보 립 펜슬. 기존에 엄청 좋아하던 거랑 그다음에 블러 틴트가 있더라고요. 요거 꺼내서 발라볼게요. 너무 귀여운 콜라보 립 펜슬. 요거 깎아 쓸 수 있게 샤프너도 같이 내장되어 있어요. 일단 입술 외곽의 음영 부분 잡을 수 있도록 무드 쉐이드 쉐딩 립 라이너 같이 생겼어요. 요거를 입술 외곽 쪽에 쓱쓱 발라줄게요. 그다음 입술 테두리 부분에 이 피그브릭 컬러. 제가 원래 기존에 쓰던 클리오 립 펜슬은 굉장히 살몬 스킨톤 그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좀 진한 컬러예요. 확실하게 라인이 딱 생기네요. 제가 이 클리오 립 펜슬 진짜 좋아해가지고 한때 엄청 잘 썼는데 엄청 밀착력도 좋고 음영으로 써도 될 만큼 좋거든요. 고정도 잘 되고 섬세하게 그릴 수 있어서 좋은데 단 한 가지 가장 큰 단점. 깎아쓰기 너무 귀찮다. 몇 번 깎아쓰다가 귀찮아가지고 방치했어요. 우리 클리오 담당자분들 요거 약간 이렇게 돌려서 쓰는 펜처럼 만들어주시면 제가 또 한 틀어 사가지고 쓰고 싶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입술 안쪽에는 귀여운 애플드롭 컬러. 저 이거 최근 올영 세일 때 오특 떠가지고 샀었거든요. 근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사갖고 제가 귀여워하고 어디다 정리해놨는데 없어요. 제가 샀던 이 애플드롭은 포키 키링을 줘가지고 그래서 샀었는데 이거는 안 들어있네요. 봄원분들에게 형광등을 켜주는 쨍한 코랄 입술 안쪽에 발라보겠습니다. 발색 죽여주는데 소량만으로 진짜 확 이렇게 입술색이 살아나고 예쁘다. 각질 부각 없어요. 아까 난리 났었는데 저는 제 입술이 문제인가 싶었는데 이렇게 매트 틴트를 발라도 지금 각질 부각 없거든요. 괜찮다. 웜톤 분들이 바르면 정말 예쁘겠다. 제가 사랑하는 예쁜 코랄색이에요. 얘는 여름 쿨톤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 이거 착색 한번 볼까요? 착색이 막 그렇게 진하게 되지는 않네요. 이쪽도 희미하게 된다. 저 지금 이 립 발색이며 이 질감 표현이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다른 컬러가 있으면 좀 사보고 싶은데 여리여리한 그런 컬러 없나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콜라보로 딱 요것만 출시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틴트인가 봐요. 플러피 진저 컬러도 예뻐 보이고 코튼 텐저린, 바운시 베리, 미스티 피그 이거 다 예뻐 보이는데 블러블러한 매트 틴트 찾으시는 분들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지금 사용감 완전 마음에 들어서 추천! 사야지? 여기까지 하면 초면인 신상템들로 리뷰 메이크업 끝! 메이크업이 막 그렇게 엄청 예쁘게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하나 발색해보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머리들 제가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머리를 어떻게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고 올게요. 고데기로 쫙쫙 피고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도 처음 써보는 제품들을 우리 머랭이들한테 리뷰하는 느낌으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써보니까 뭔가 평소보다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리 머랭이들은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종종 이렇게 리뷰 메이크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랭이들. 다음번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